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 2차 과제 동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갭의 형성 과정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 형성 과정은 실리콘 웨이퍼의 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됩니다. 실리콘 웨이퍼는 결정 구조에서 고유한 무한 반복 패턴을 형성하는 결정 구조 단위인 반도체 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결정 구조는 다이아몬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실리콘 원자는 4개의 이웃 원자와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결정 구조를 유지합니다. 이 공유 결합은 각각의 실리콘 원자에게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에 중간 에너지 대역을 형성하게 됩니다. 밸런스 밴드는 이웃 원자와 결합된 전자들로 인해 컨덕션 밴드는 전자들이 유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대역으로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은 컨덕션 밴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 형성 과정은 결정 구조에서의 실리콘 원자의 공유 결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의 에너지 대역은 실리콘 결정 구조에서의 전자 구조와 에너지 준위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이 구조는 실리콘 웨이퍼 내부의 전자와 원자의 배치에 인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의 에너지 밴드갭은 결정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이는 실리콘 웨이퍼의 물리적인 특성과 전자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실리콘 웨이퍼 에너지 밴드갭 내 페르미 레벨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의 페르미 레벨은 전자의 분포와 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페르미 레벨은 전자의 분포와 전자 상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리콘 웨이퍼에서 페르미 레벨은 일반적으로 불순물로 인한 이온 도핑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이온 도핑 과정에서 불순물이 실리콘 웨이퍼 내부에 도입되면 이때 불순물의 전자는 실리콘 웨이퍼의 전자 구조와 상호작용하여 원자 중심 주변의 에너지 준위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때 불순물의 전자들이 실리콘 웨이퍼의 밸런스 밴드나 컨덕션 밴드에 존재할 때 페르미 레벨이 형성됩니다. 페르미 레벨은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 사이의 에너지 대역에서 전자 밀도가 0.5인 지점입니다. 즉, 페르미 레벨은 전자와 전공이 같은 밀도로 존재하는 에너지 대역을 의미합니다. 불순물로 인한 이온 도핑 과정에서 불순물의 전자 농도와 웨이퍼 내부의 전자 농도가 일치하도록 페르미 레벨이 조절됩니다. 이때 페르미 레벨의 위치는 이온 도핑 과정에서 도입된 불순물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리콘 웨이퍼 내부의 페르미 레벨은 이온 도핑 과정에서 형성되며 전자 및 전공의 분포와 전자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실온에서 인트릭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인트릭식 실리콘은 순수한 실리콘 원자로 이루어진 반도체로서 캐리어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인트릭식 실리콘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약 10의 13cm 인 정도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온도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인트린식 실리콘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고온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고 저온에서는 캐리어 농도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인트린식 실리콘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실온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알고 있는 경우 온도 변화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통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실험적으로 구하거나 이를 모델링하여 예측합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홀 임팩트 측정이나 더욱 정밀한 방법으로는 밴달 파워 방법 등의 전기 측정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도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도 변화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 인트리식 실리콘에서의 캐리어 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실온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알고 있다면 다른 온도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NT는 NT0 곱하기 익스프레셔널 2K 분의 2G 곱하기 T0 분의 1 마이너스 T 분의 1이라는 식입니다. 여기서 NT는 온도 T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NT0는 실온에서의 캐리어 농도를, EG는 인트리식 실리콘의 밴드갭 에너지를, K는 볼츠만 상수를, T0는 실온 온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수식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캐리어 농도가 감소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전기 측정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측정하는 전기적인 방법으로는 홀 임팩트 측정이나 벤델포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들 방법은 반도체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홀 임팩트 측정은 전기적인 방법으로 외부 자기장에 노출된 샘플에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전압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벤달 파워 방법은 샘플의 두 면을 연결한 4개의 접촉점을 이용하여 샘플의 전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전기적인 측정 방법을 이용하여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를 측정한 후 위에서 소개한 수식을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캐리어 농도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온도에 따른 인트리식 실리콘 캐리어의 농도의 변화입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은 순수한 실리콘 원자로 이루어진 반도체라서 캐리어 농도는 매우 낮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전자에서 전자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전자에서 구배자 상호작용은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전자들이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중도성이 증가합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에서는 전자와 전공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하면 전자와 전공의 생성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인트리식 실리콘의 전자 밀도와 전공 밀도 모두 증가하게 되며 캐리어 농도도 역시 증가하게 됩니다. 온도에 따른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 변화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트리식 실리콘의 캐리어 농도 N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됩니다. Ni는 이 익스프레셔널 2KT 분의 2G 분의 AT의 상승입니다. 여기서 A는 온도에 상관없는 상수, T는 절대온도, EG는 에너지 밴드갭,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이 식에서 T 2분의 3승은 항은 전공 밀도를, 익스프레셔널 2KT 분의 마이너스 EG 항은 전자 밀도를 나타냅니다. 위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온도가 증가하면 익스프레셔널 EKT 분의 마이너스 EG 항이 감소하여 전자 밀도와 전공 밀도 모두 증가합니다. 따라서 캐리어 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위 식에서 에너지 밴드갭 EG는 온도에 따라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한 캐리어 농도 계산을 위해서는 이 식과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식은 인트린식 실리콘에서만 유효하며 가끔 반도체나 기타 유도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에서는 다른 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도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에서는 인트린식 실리콘과 달리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형 반도체에서는 유도 불순물로서 첨가된 양공이 전자를 대체하게 되므로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P형 반도체에서의 양공 농도와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캐리어 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A는 ENC 곱하기 익스프레셔널 EKT 분의 마이너스 E 갭 분의 P의 이승입니다. 여기서 NA는 유도 양공, 농도 P는 양공 농도, NC는 전자 상태수, E 갭은 에너지 밴드갭,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반대로 N형 반도체에서는 유도 불순물로서 첨가된 전자가 새로운 캐리어가 되므로 캐리어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N형 반도체에서 전자 농도와 같은 값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캐리어 농도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D는 이 NV 곱하기 익스프레셔널 EKT 분의 마이너스 E 갭 분의 N 이승입니다. 여기서 ND는 유도 전자 농도, N은 전자 농도, NV는 구배사 상태수, E 갭은 에너지 밴드 갭, K는 볼츠만 상수, T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유도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에서는 해당 반도체의 종류와 유도 불순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식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도핑에 따른 캐리어 농도의 변화 및 계산 방법입니다. 도핑이란 반도체 내 일부 원자를 다른 원자로 대체하여 그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는 도핑된 양, 음의 이온 밀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P형 도핑은 반도체 내에 알루미늄, 봉소와 같은 삼가 원소를 도핑하여 양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반면 N형 도핑은 인듐, 셀레늄과 같은 오비탈이 하나 더 많은 오비탈 상태를 가진 원소를 도핑하여 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캐리어 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P형 도핑 반도체의 경우 Ni 이승은 P 곱하기 Na 여기서 P 곱하기 NA입니다. 여기서 NI는 인트리식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이며 실온에서 약 1.5 곱하기 10의 10승입니다. NA는 P형 도핑된 양이온 농도입니다. 따라서 P형 도핑 반도체의 양공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P는 NI 제곱분의 NA 제곱입니다. N형 도핑 반도체의 경우입니다. N형 도핑 반도체의 경우 Ni 제곱은 N 곱하기 ND입니다. 여기서 Ni는 인트리식 반도체의 캐리어 농도, ND는 N형 도핑된 음이온 농도입니다. 따라서 N형 도핑 반도체의 전자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N은 Ni 제곱분의 ND 제곱입니다. 이 식에서 캐리어 농도의 단위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3제곱입니다. 뭐였더라? 도핑의 여섯 번째로는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입니다. 도핑은 고체 내에 다른 원자 또는 이온을 첨가하여 고체의 전기적, 광학적 또는 자기적 특성을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 밴드갭은 고체 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허용된 에너지 대역과 존재할 수 없는 금지된 에너지 대역 사이의 간격을 의미합니다. 이 밴드갭은 고체의 전자 수준과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도핑에 따른 에너지 밴드갭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N도핑은 고체 내의 전자를 공급하는 도핑입니다. 이 경우 추가된 전자는 금속 원자의 결합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 수준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에너지 밴드갭 내에 새로운 에너지 수준을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 밴드갭을 작게 만듭니다. 다음은 P도핑입니다. P도핑은 고체 내의 전자를 빼앗는 도핑입니다. 이 경우 추가된 결합공은 금속 원자의 결합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전자 수준을 만듭니다. 이는 에너지 밴드갭 내에 빈 에너지 수준을 만들어냄으로써 에너지 밴드갭을 작게 만듭니다. 따라서 N도핑은 에너지 밴드갭을 줄이고 P도핑은 에너지 밴드갭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런 도핑 과정은 반도체 소자의 제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캐리어 농도가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웨이퍼의 전도도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캐리어 농도는 반도체 내부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를 가진 입자, 즉 전자와 양공의 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즉 반도체의 전기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도프드 실리콘 웨이퍼는 양자를 도핑하여 캐리어 농도를 조절한 반도체입니다. 도핑은 원자를 추가하거나 제거하여 실리콘 웨이퍼 내의 캐리어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도핑된 실리콘 웨이퍼의 캐리어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도도도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캐리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하 운반자의 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전기적인 전류의 흐름이 용이해지고 전기저항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도핑 수준이 너무 높으면 반대로 전자와 양공이 상호 결합하여 재결합하게 되므로 전도도는 감소합니다. 또한 고농도 도핑은 이동성과 수명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도핑 수준을 선택하여 원하는 전도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높은 캐리어 농도는 반도체에서 높은 전기적 성능을 제공하지만 너무 높으면 오히려 전기적 성능을 저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온도에 따른 도프드 실리콘 웨이퍼의 전도도 변화입니다. 도체 전기 전도도는 자유전자 밀도와 전자의 이동성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도프드 실리콘 웨이퍼의 전기 전도도는 도핑 농도와 온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들의 열운동에 의해 전자와 양공이 더 많은 수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전자와 양공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전기 전도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반도체의 이동성은 온도에 따라 감소합니다. 이동성이 감소하면 전자와 양공은 움직임이 제한되어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또한 도핑 농도가 높은 도프드 실리콘 웨이퍼는 전기 전도도가 높습니다. 도핑 원자는 실리콘 격자 구조에 삽입되어 전자와 양공을 생성하므로 도핑 농도가 증가하면 자유전자의 밀도도 증가합니다. 그러나 도핑 원자가 많아지면 반도체 구조가 왜곡되어 이동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온도와 도핑 농도는 도프드 실리콘 웨이퍼의 전기 전도도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면 전기 전도도도 증가하지만 도핑 농도가 높으면 이동성이 감소하여 전기 전도도가 감소합니다. 이상으로 반도체 공정 장비 실습 2차 과제 동영상 제작을 마치겠습니다.